네, 안녕하세요. 오원트 연구소의 오상열입니다. 투교협의 멋진 인생을 위한 은퇴 후 10만 시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Y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은퇴란 무엇이고 또 10만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은퇴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퇴직과 은퇴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퇴직이라는 것은 본인이 장기간 근속했던 회사에서 떠나는 것을 퇴직이라고 하고, 은퇴라는 것은 은근히 퇴직한다 해서 실질적으로는 영원히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은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은퇴 나이는 70에서 한 73세 정도로 되고 있는데, 왜 은퇴 후 10만 시간이냐? 그거는 통계적으로 60세에 은퇴를 했을 때 85세까지 약 25년간 하루에 11시간 정도, 즉 아침 9시부터 저녁 한 8시까지 11시간 정도 365일을 25년간 곱했을 때 대략 10만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60에 은퇴해서 직장에서 나오고 일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무런 일 없이 무엇을 할 것이냐? 모 기관에서 성인들에게 한 달에 필요한 생활비, 은퇴 이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질문하니까 평균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통계청 자료에 52만 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어떤 현금 흐름이 생기는지를 한번 인생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요. 자, 현재 45세에 된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인생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그러면 55세가 있고요. 그 다음 65세, 75세, 85세, 마지막 95세 정도의 생을 할 거고, 이게 현재 나이죠. 현재, 그리고 퇴직, 이 시점에 물론 직장인이면 퇴직하겠지만 일반 자영업자들은 퇴직을 안 하지만 퇴직에 즈음하고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즈음이 됩니다. 그리고 75세가 되면 은퇴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영원히 일을 이제 그만둘 수 있는, 할 수 없는 그런 나이. 85세가 되면 보통 치매나 간병 상태가 올 수 있고요. 마지막에 95세가 되면 기대의 여명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자녀의 나이가, 이거는 본인의 나이고, 자녀의 나이가 한 15세, 25세, 35세가 되는데, 이때 필요한 돈이 얼마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55세도 한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제 결혼할 때쯤 되면 한 이거의 70% 정도만 필요하니까 한 200만 원 정도 필요하고, 계속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준비된 자금은 300만 원인데 이때까지는 퇴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돈을 벌죠. 그래서 300만 원이 있으니까 부족 자금은 준비가 없죠. 필요 없죠. 퇴직을 하게 되면은 준비된 자금이 없기 때문에 300만 원이 필요해서 이때 이제 재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고, 여기 65세 연금 받을 때 5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이런 통계가 있었죠. 그래서 150만 원 정도 부족하고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그러면 150만 원이 계속 부족한데, 여기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 갑작스럽게 45세는 자녀들의 교육자금, 그 다음 25세가 되면은 자녀들의 결혼자금, 그 다음에 요쯤 되면은 이제 회사를 퇴직했으니까 뭐 창업자금, 그 다음에 부채도 갚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요 정도 나이가 된 부모님이 이제 노노부양이라 해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한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좀 치매가 오시거나 요양원에 보내야 되니까 부모님에 대한 요양자금이 필요할 거고요. 이때쯤 되면은 부부의 간병 자금이 좀 필요할 거고, 이때쯤 되면은 이제 장례비 같은 게 필요할 거다. 요는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인생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돈이 여유가 있지 않으면 항상 좀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그 중에서도 요 퇴직하는 55세부터 연금 나오는 65세까지 우리나라 퇴직하신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사기를 당하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 그동안 갖고 있던 퇴직금 같은 거를 이 시기에 그대로 다 잃어버리면 나머지 인생이 굉장히 좀 우울해진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 성인 퇴직자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포동에도 아침 5시부터 80세 되신 노인들이 500원의 구제비를 받으려고 400명, 500명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회로 찾아갑니다. 가서 8시 반부터 500원씩 주는데 이 500원을 할머니들이 받고 또 다른 교회로 달려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달려가서 한 10군데, 12군데의 교회를 돌면 한 5,000원, 6,000원을 받게 되죠. 그 돈으로 공과금도 내고 밥도 사 먹고 손자들 용돈도 주고 이렇게 먹고 사는 현실이 현재 한국 은퇴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나마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해외 여행을 가거나 좀 여유 있게 사는데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TV 시청을 자기의 첫 번째 여유 시간 활동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 은퇴자들에게는 그렇게 여유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통계청 고령자 요약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고령자는 2045년이 되면 거의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많은 한 명의 어르신을 봉양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암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1인당 진료비가 381만 원인데 실제 진료비가 들어갈 때쯤 되면은 민간 의료보험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할 때 미리미리 보장에 대한 것도 좀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가족으로 보면은 부모 부양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에 대한 노후 문제를 본인들이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40세나 50세는 낀 세대라고 하죠.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모시는 세대, 그리고 자식들로부터 버림받는 첫 세대, 이걸 갖다가 마처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마지막 세대, 버림받는 첫 번째 세대, 마처 세대가 돼서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활동은 평균 근속연수는 15년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62%가 일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제 일자리가 없죠. 보통 일자리가 있는 게 이제 택배나 뭐 주차장이나 그다음에 경비나 뭐 이런 일들인데 사실 이러한 일도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다 보니까 사실 여유가 이렇게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부터 현역으로 지낼 수 있는 어떤 일을 내가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고령자의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52만 원이다. 저도 사실은 이 통계를 별로 신뢰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통계라는 것을 나를 포함한 평균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나도 이 5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이거보다 낫게 주택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소유하고 있지만 사기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자식들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그 자식들에게 뭔가 돈을 밀어주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한낱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52만 원밖에 받을 수 없다면 내 나머지 30년, 10만 시간은 어떻게 경제적으로 살아갈 것이냐는 굉장히 깊은 고민이 되죠. 환경의 변화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저금리, 저성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 경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저금리가 돼야 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퇴직자들, 은퇴자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택담보대출, 또 신용대출이 있죠. 이러한 대출에 대한 금리가 2배, 3배 올라가기 때문에 그나마도 연금 수령액이 작은데 부채 상환액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대출이자가 올라가서 연금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고령자, 즉 은퇴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빚부터 먼저 갚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마이너스 대출, 카드 대출, 이런 신용대출을 갚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100세를 살아가는데 불로장생을 꿈꿨던 중국의 진시 황제는 사실상 50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살아계시면 굉장히 좋아할 텐데 지금 우리는 응급실에 들어가면 다시 현대판 부활이라고 해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무전유병장수라고 해서 돈 없이 병 걸려서 오래 사는 것처럼 굉장히 재앙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준비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 노후파산이라는 책은 일본의 케이스인데요.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아이들이 결혼할 때, 자식들이 결혼할 때
전세보증금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월세 한두 달치만 내주면 월세보증금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자녀들의 주택 문제가 없는 거죠. 하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세보증금 제도가 있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 결혼자금을 준비를 해줘야 되고, 이 결혼자금이 아들은 1억 5천, 딸들은 한 8,500, 합치면 약 2억 4천 정도의 자녀 결혼자금이 일시금으로 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퇴직하는 55세쯤에 요 돈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직장인들 퇴직연금으로 받는 사람이 100명 중에 통계에 의하면 2%밖에 안 됩니다. 98%는 퇴직연금을 일시에 받아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요. 대출 갚고요. 또 사업하는데 사업자금으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후 파산이 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들만 셋인 가족은 4억 5천이라는 엄청난 돈을 일시금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뭐 연년생이다 그러면 정말 심각한 재정적인 타격이 올 수밖에 없고, 나중에 이 이후에 자녀들을 다 출가시킨 이후에 엄마 아버지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녀들의 어떤 결혼 자금이 중요한가, 본인들의 노후 생활이 중요한가는 여러분이 알겠지만 노후 생활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거는 먹고 사는 생계고요, 끼니고, 이거는 막말로 없어도 되는 목적 자금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는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보유 자산은 평균 4억 정도가 있는데요. 평균 부채 7,300이고요. 그 다음에 순자산은 3억인데 이 중에 부동산을 빼면 실제 가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은 한 2,500만 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빚 갚아야 되죠. 자녀들 결혼시켜야죠. 아직 취업 안 한 아이들 학자금, 학원비 이런 거 대줘야 되죠. 부모님 또 지원해 드려야 되죠. 이런 돈들이 나가면 이러다 갑자기 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가장이 쓰러진다거나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1기, 2기, 3기로 나눠드렸는데, 1기는 퇴직할 때까지, 2기는 은퇴할 때까지, 3기는 사망할 때까지. 그래서 현재 생활비를 쓴다 보고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돈은 교육자금과 대출상환, 그 다음에 2기에서는 자녀 결혼과 창업자금, 3기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자금과 간병자금. 이 부양자금에서도 우리 부모님만 쓰러지시는 게 아니라 또 남자분 같은 경우 장인 장모, 뭐 여자분 같은 경우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런 분들이 네 분이 동시에 쓰러지면 엄청난 타격이 오죠. 그래서 퇴직할 때까지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먹고 사는데, 퇴직하게 되면 이제 공적연금에 의지하게 되고, 부족하니까 퇴직연금 깨고, 이것도 부족하니까 개인연금을 털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돈으로 따져봤을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퇴자들의 상황은 좀 어렵다. 그런 와중에 아이들 교육자금, 결혼자금, 비상자금 이런 돈들이 나가고, 또 마지막으로 장애가 된다거나 병에 걸린다거나 또 병원에 입원한다거나 치매 간병 상태가 오면 굉장히 어려운 가중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현재 우리나라 은퇴자들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보고 현실을 알아야 또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대안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